여러분들이 원하는 도심권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민간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배제가 되고 공공으로만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임대주택이 주를 이룬다는 것,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내년도의 재테크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인사이트 신성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부동산 정책 방향이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부동산 공급을 통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슬로건 아래서 공급 대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26년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 총 5가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거는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주거 공급 정책이겠죠. 자, 업무보고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총 5가지입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 그리고 두 번째가 주거의 안정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 부분,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국민 안정, 다섯 번째로는 교통 혁신, 이렇게 총 5가지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주거 안정,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든든하게 보장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서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부분이죠. 어떤 식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총 5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임기 내에 공적 주택 11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가 공공임대주택 혁신을 통해서 주거 기본권 보장. 다섯 번째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결국에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공공임대, 그리고 공공분양, 그리고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통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26년도 부동산 정책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은 임대주택을 통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어떤 주택이죠? 누구나 원하는 지역에, 누구나 원하는 가격대에,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신축주택을 원하는 거지 임대주택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공급되는 임대주택 아니면 공공분양, 공적 임대주택은 몇 세대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년도에 공급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청년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행복기숙사, 대학가 근처에 행복기숙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신혼부부를 위한 출산가구 육아치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게 두 번째 공급 정책인 거고, 세 번째로는 고령자를 위한 고령 친화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세 번째 공급 목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적 임대주택을 통해서 15만 2천 호를 공급하는 게 네 번째 공급 정책입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뭐죠? 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가 뭐냐면은 분양주택입니다. 내년에 분양하는 물량 자체는 2만 9천 호입니다. 근데 이 2만 9천 호는 어떤 지역에 공급이 되냐면은 경기도 지역의 외곽 지역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에 가까운 지역도 아니고 경기도 외곽.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평택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오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천 영종도라든가 양주라든가 이런 지역에 주택 공급을 해서 서울 또는 수도권 지역의 집값을 안정화를 이룰 수 있냐? 절대 못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만 9천 호 분양이 어디에 이루어지냐? 바로 경기도 외곽 지역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다섯 번째 공공 분양하는 내용인 거고, 여섯 번째로는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입니다.
자, 도심 주택 공급이라고 해서 노후 청사라든가 학교 부지 이런 지역에 유휴부지를 발굴해서 35,000호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도심 복합 사업을 활성화하는 부분. 자, 여기서 민간으로 도심 복합 사업을 할지 아니면은 공공으로 도심 복합 사업을 할지는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민간이라든가 공공 두 개 다 어찌됐든 도심 복합 사업을 간소화해서 공급을 늘릴 거는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간으로 아니면 공공으로 도심권에 공급하는 물량은 35,000호 플러스 알파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공급되는 물량 자체가 작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뭐냐면은 임기 내에 110만 호를 공적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적주택이라는 거는 공공분양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네 번째에서 뭐라고 했죠?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도에 15만 2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고 임기 내에는 110만 호까지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97 대책이 공급 대책인 건 아시죠? 자, 97 공급 대책에서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언제? 임기 내에 110만 호를 공적주택으로 공급하는 거고 여기서 임대주택이 대부분 차지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임기 내에 이재명 정부에서 공급하는 주택들은 어떤 주택이냐? 임대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 공공분양주택이 대부분 줄을 잃을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도심권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민간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배제가 되고 공공으로만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임대주택이 줄을 이룬다는 것,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도에 임대주택으로 공적임대 아니면 공공임대, 공공분양 이런 임대주택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는 말, 제 말을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내년에는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된다면은 주택시장을 상승하거나 폭등시키는 그러한 정책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내년도의 재테크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다리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분양으로 공급하는 물량은 굉장히 작고 임대로만 공급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내년에 할 수 있냐? 저는 의문이라는 거. 그러면은 두 번째는 민간 분양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민간 분양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그리고 도심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정비 사업은 민간 분양이죠. 그리고 이 민간 분양 자체를 누가 주도적으로 도와주고 있냐면은 서울시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공공주택이라든가 공공임대 이걸로 내 집 마련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서울시가 주도하고 있고 서울시가 밀어주고 있는 민간 분양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것인지 서울시는 어떤 식으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주고 정비사업 재개발 속도를 늘려주고 있는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월 달에는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 용적률을 400%까지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 4월 달에는 신속통합 재개발 구역을 도시정비형 재개발까지 확대해서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줬죠. 그리고 8월 달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규제를 개선해가지고 사업 가능 구역을 확대시키고 높이 규제를 철폐했습니다. 자, 이 높이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신속통합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서는 이제는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게 서울시가 완화해줬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뭘 발표했냐면은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신속통합 시즌2를 통해서 2031년까지 3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고 특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한강벨트죠. 한강벨트에는 19만 8천 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서울시가 바로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은 자, 11월 달이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지역 후보지 7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후보지 7곳의 면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7곳에 공급이 되는 주택수를 감안한다면 대략 8,000세대에서 10,000세대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또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강북권의 모아타운 6곳을 확정하면서 8,478세대를 공급하겠다고 했고 바로 그 다음 날이죠. 12월 5일 날도
모어타운 5곳을 확정을 해서 8,642세대를 공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입니다. 자, 12월 달에만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한 겁니다. 신속통합 주택 재개발 후보지 8곳을 추가로 또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냐? 8곳을 면적을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최소 8,000세대에서 10,000세대가 공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11월 달, 12월 달에만 신속통합이라든가 모어타운으로 공급하는 양 자체가 약 3만 세대가 넘게 공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서울시가 신속통합 시즌2를 9월 달에 발표를 하고 11월 달, 12월 달에만 공급하겠다고, 그리고 재개발로 확정하고 재개발 선정을 통해서 공급하는 물량만 3만 세대가 넘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다 완성이 되려면 최소 7년이나 8년, 9년, 10년 이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주택 공급을 꾸준하게 하겠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고 민간 공급을 지원을 해서 사업 속도를 줄여주는 게 지금의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을 믿고 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분양을 기다릴 건지, 아니면은 민간 분양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좋은 가격에 빠르게 취득할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저라면은 무조건 민간 분양을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이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가격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고 사업성을 높여주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으로 눈을 돌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만 600곳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의 재개발 구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강벨트라든가 강남 3구라든가 이런 서울에서도 핵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들 자체가 아직도 정말 많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을 좀 발빠르게 움직이신다면은 정부 정책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지역들을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핵심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정비사업 구역을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은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면은 이런 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많이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재명 정부에서 2026년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해서 이 부분을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고요. 오늘 방송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